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형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형식. 저는 학교 다닐 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공부하는 의미를 정말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가 왜 형식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냥 간단한 문장은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그 간단한 문장을 해석하는데 형식을 굳이 따져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몰랐어요. 해석이 되면 문법이 필요 없습니다. 맞죠? 해석이 안 되니까 우리가 문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해석되는 문장을 가지고 문법을 따지니까 흥미를 잃어버릴 수뿐이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문장을 갖다 놓고 중학교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치자니 딜레마에 빠졌겠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잖아요. 영어가 어렵다는 사실을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거죠. 쉬웠다면 문법을 안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이 사형식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형식을 왜 배워야 되느냐? 이 사형식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식이야 이게 아니라 사형식을 내가 배우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면 사형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방법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문법을 받아들이고 그냥 방법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번 시간에는 사형식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질적 의미는요, 다 알잖아요. 그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고 직접 목적어는 뭐뭐쓰리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 아는데 이것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주는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문장을 두 개를 써놨습니다. 하나는 He gave her a book 이라는 것과 She told me the truth예요. 그냥 해석을 해도요. 그냥 해석이 그는 그녀에게 한 권의 책을 주었다. 해석이 돼요. 근데 이걸 문법적으로 분석을 하면 허가 그녀에게 어북이 책을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데 굳이 그거를 내가 문법으로 공부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석은요, 그는 그녀에게 어북을 줬다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녀에게를요, 영어로 쓰면 여러분들 허라고 쓰십니까? 그녀에게가 허입니까, 그럼? 여러분, 영작을 하라 그랬어요. 그녀에게 허라고 씁니까? 그녀에게 하면 투허 아니에요? 아니면 뭐, 그녀를 위해서 포허 아닌가요? 근데 그녀에게를 위의 문장에서는 허라고 그냥 썼어요. 이게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녀에게가 어쩔 때는 허가 되고요. 어쩔 때는 투허가 되고요. 어쩔 때는 포허가 된다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허라는 게 그녀에게가 될 때, 그때를 우리가 사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밑에 문장 다시 해볼게요. 해석을 하시지요, 여러분들이. 그녀가 나에게 진실을 말했다, 나에게. 다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쓴다고 했을 때, 나에게가 정말 밉니까? 아니면 투 밉니까? 아니면 또 미인가요? 여기서 놀라운 건 투미가 됐든 포미가 됐든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녀가 나에게를 외쳤을 때 미가 되는 이런 미스테리한 현상.
이 현상을 우리는 학습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미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사형식 동사일 때만 이게 가능하다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식을 공부했던 거예요. 왜? 나에게를 미로 쓸 수 있는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요. 당신이 맞다. 미를 쓰는 게 왜? 사형식이니까. 이것이 사형식의 본질적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형식을 공부하는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동사들의 나열을 공부를 하시면 돼요. give, send, show, tell, teach, offer, lend, promise.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그러면 외우면 사형식이 저절로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기부가 사형식뿐만 아니라 삼형식도 있고요, 사형식도 있고요, 다양한 형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뭘로 쓰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런 뜻으로 되어 있을 고 사형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개념을 이해했어요. 그러면 개념을 통해서 실생활 영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 영어를 공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울 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장을 소개할게요. 이건 명언이에요, 명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그러면 당신은 그에게 하루 동안을 먹일 수 있다. 피드가 먹이다니까요.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보세요. teach a man to fish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to fish요? 여러분들, 이 to fish를 썼다는 건 teach가 오형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거를 문법이라는 걸 통해서 teach a man to fish는 오형식이구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줄 거예요. 차근차근. 여러분들은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줬지만 이 앞에 있는 문장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이 뭐예요? 한 사람에게 하나의 물고기를 줘라.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지만 어맨이라는 것은 관사 어가 붙었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를 어맨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한 인간에게 그죠? 물고기를 주게 되면 너는 이 엔드는 명령문이거든요. 명령문 엔드. 이거를 문법적으로 저는 다 외웠던 거죠. 외우고 나서 이 문장을 분석할 때 그 문법을 집어넣었더니 저는 이거를 금방 외웠어요. 왜? 기부가 사형식이고 엔드는 명령문 다음에 엔드가 나오면 그러면이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외울 수 있었죠. 왜냐? 문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give a man a fish and you feed him for a day. 이렇게 사형식을 공부하시고요. 사형식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꼭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문장을 하나 외우시면 돼요. 한국말로도 너무 좋잖아요.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여 살릴 수 있지만, 그렇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먹여 살린다. 그래서 위 밑에 거는 오형식이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위에 한 사람에게 하나의 물고기를 준다면 그러면 너는 그를 하루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듯이 어맨을 한 사람에게로 해석할 수 있으시냐고요. 그죠? 해석은 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에게 하나의 물고기를 준다면 했을 때 한 사람에게 한 물고기를 준다를 영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맨이 나옵니까? 투어맨이 나오겠죠. 또는 포로맨이 나오겠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형식을 공부했던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버튼, 그다음에 구독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알람 설정까지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